그제 발생한 후쿠시마 강진은 발생 시기나 강도 또 발생 위치 모두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침 발생 시점도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약 한 달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지진의 규모가 7.3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사망자는 아직 없고 부상자만 15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이번 지진의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지각 활동이고, 네. 이제 그 대륙판이 움직이면서 네. 이제 부딪힌 에너지가 이제 분출돼서 그런 건데 다행히 굉장히 깊은 데서 그게 분출이 됐거든요. 그 분출이 일어난 곳을 우리가 진원이라고 그러죠. 진원. 그리고 진원. 예. 이게 한 40km 되는 걸로 그 발표됐는데 예. 깊은 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뒤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쓰나미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 뭐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쿄에서도 지진을 그렇죠.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리까지는 걸까요? 영향을 미치지 뭐 거의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일본 열도가 있고 예. 일본 열도 서쪽에는 우리 이제 동해 바다가 있고 또 가운데 또 울릉도라고 하는 큰 산이 있거든요. 네. 동해 바다 물을 다 퍼내면 울릉도는 엄청난 큰 산이고 그 북쪽에 대화태라고 하는 큰 또 대규모 산 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우리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지진의 규모를 7.3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지진의 강도, 이 진도가 6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제 지진 발생은 진원에서 에너지가 분출된 그 총량을 우리가 규모라고 그래요. 예. 예, 예. 규모고 강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는 위치점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 그걸 이제 진도가 이제 강도다. 6강이라고 예, 할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를 그렇죠.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각 위치마다. 예.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그 진원 발생한 곳하고 내가 있는 곳하고 사이에 네. 지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랐죠. 예를 들어서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 있으면 에너지가 중간에 많이 소멸되거든요. 네. 그러나 딱딱한 아주 강한 그 암석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전달이 되죠. 속도도 다르고 느끼는 거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진도 6강이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서 크기입니까? 6강이면은 뭐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6강이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예. 그건 각 위치에서 따라서 다 다른데 아마 가장 가까운 곳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후쿠시마 그쪽에 시민들이 느끼는 그렇죠. 정도겠죠. 후쿠시마 이제 예. 가장 가까운 곳인데 거의 6강 정도면은 건물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산도 무너질 수가 있고 산 겉으로 안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흙이 전부 내부적으로 깨지는 그래서 이제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6강이 그러니까 일본 기상청이 분류한 이제 10단계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단계라고요. 그렇죠. 예. 아. 예. 왜냐하면은 규모가 7, 8, 9 이상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떨어진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진도 규모가 있는 거니까 예. 바닷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7.3이라고 하는 리히터 규모는 이제 절대값인 거고 그렇죠. 진도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위치에 사람들이 따라서 느낄 다 수 있는 다릅니다. 그런 그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화면으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일본에서 이제 큰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추가로도 더 산사태가 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일어날 건가요? 수가 있죠. 산사태 자체가 비가 안 오더라도 밑에서 흔들어 가지고 그 막강한 에너지가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탄을 땅 속에다 이제 넣어가지고 터뜨렸을 때처럼 진동이 줘지면 산이 자체가 무너지는데 네. 불행하게도 지금 오늘 새벽부터 해서 지금 일본의 그 동북 쪽에 강한 비가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흙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면은 네네. 산사태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그러니까 추가 피해가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충분히 예상되죠. 예, 그 큰 비가 오지 않더라도 예. 추가로 그렇게 산사태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한 번 꽝 하고 일어났지만은 뒤에 이제 크고 작은 여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흐트러진 것이 작은 진동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수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번 지진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예.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여진이 장기간의 이어졌나요? 여진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 2011년도에 일어났던 것이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네네. 그때 진짜 그야말로 쿵 하고 일어났던 것이 한참 지나서 이제 쿵 하고 약하게 울리는 정도다 그러는데 이번 한 번으로서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앞으로 일주일 내지 한 달, 뭐 길게는 한 달 이상을 또 다른 여진이 크고 적은 여진이 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지진 이제 화면을 전문가들이 통해서 동일본 대지진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규모가 그 당시 9.0이었어요. 예, 예. 그 사망자가 15,000여 명이 나왔고 실종자도 2,500여 명에 달합니다. 자,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 발생 지역이 유사해요. 예. 크게 뭐 거리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규모는 이번에는 7.3이었고 10년 전에 9.0이었습니다. 예, 예. 7.3도 적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굉장히 9.0과 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00배 에너지 차이죠. 100배 에너지 차이가 예, 있습니다. 7에서 9면은 2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에너지는 100배가 10, 100, 1000 이렇게 제곱으로 나가 10의 예. 제곱으로 나가 곱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자체는 그 지진의 강도가 그 이틀 전에 있었던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거네요. 큰 거죠. 훨씬 더 크죠.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뒤따른 쓰나미가 있었냐 없느냐 예. 없었냐 하는 예, 건데 이번에는 다행히 쓰나미는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관측된 것이 한 20cm 정도 이제 관측이 되는데 그거 갖고는 이제 큰 피해는 없었으니까요. 예. 그러면 왜 이번에는 쓰나미가 없었던 건가요? 그 이제 지진 발생 구조가 이제 지진 발생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 앞으로 이제 다 조사해서 밝힐 겁니다만은 어떻게 이제 그런 지진이 일어나느냐 하는 지진 발생 양식에 따라서 예, 예.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히말라야에서 빙하가 무너져 가지고 네네네. 강으로 들어가고 댐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일종의 쓰나미입니다. 예,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나미 발생 기구가 한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쓰나미는 뒤따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쓰나미는 추가로도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이제 될까요? 없죠. 그러나 또 다른 여진이 어느 정도 깊이에서 얕은 깊이에서 일어나면 쓰나미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진의 양태에 따라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없고 없을 뭐 수도 이제 그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예, 그렇죠. 보통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직하형 해저 지진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해저형 지진이 또 있다고요? 예, 예. 이제 직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래 위로 이제 이게 지각이 교차되면서 네.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은 해수면의 차이가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버립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러면 쓰나미가 이제 생기겠네요? 많이 발생하는 거죠. 또 일반적인 그렇게 아니더라도 서브덕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쪽은 올라오고 해서도 이제 해수면의 차이가 나면은 쓰나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지진이 이제 후쿠시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전을 가장 먼저 이제 좀 걱정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전 문제는 어떻게 좀 원전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예, 그렇게 일본에서도 이제 이제 발표를 그렇게, 하고 예. 있는데 앞으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은 이미 한번 상처를 입은 그렇죠. 곳이기 예. 때문에 임시 조처를 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떤 그 손상이 왔을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북쪽에 있는 오나가와 그 발전소는 저도 한 2번 현장에 가서 뭘 좀 조사한 적이 있는데 네. 가서 배운 적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네.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그 튼튼하게 오나가와 발전은 바로 단층 위에다 지어놨어요. 예. 그 오나가와로 하는 것이 한자로 여천입니다. 여자천 이제 하천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오나가와 발전소는 상당히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어진 걸로 저희들이 그때 파악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층 위에 그 발전소를 지었다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 보스턴 부근에 있는 발전소도요. 저 발전소도 보면 단층 위에다 이제 발전소를 만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기초를 싹 다 드러내 버려요. 드러내 버리고 바다 위에 큰 항공모함이 떠 있는 것처럼 밑에 기초를 완전히 개조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뛰어나요. 그러면 네. 진동이 오더라도 네. 그 중간 기초에서 모래층에서 전부 에너지를 받아주기 때문에 발전소 자체는 뭐 큰 손상이 없는 걸로 없을 것으로 믿고 예. 그렇게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번 지진으로 뭐 쓰나미도 없고 또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미 10년 전에 큰 그 지진 후폭풍 겪었던 일본 사람들로서는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 굉장한 트라우마죠. 예. 굉장한 그러면 트라우마고. 이번 이 지진에 대해서 어떤 또 추가 대비들이 필요할까요? 아, 이제 산사태가 가장 이제 무서운 거죠. 예. 산사태는 지금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 동북 지방에는 그 산사태 대비는 아마 굉장히 철저하게 관찰을 할 겁니다. 예. 관찰하고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에 대비해서 비가 오면은 흙이 물 먹게 되거든요. 먹게 되면은 뭐 물 먹은 흙은 별로 힘이 없어지니까 예. 예. 산사태가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을 이제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근데 그때하고 다른 점은 역시 앞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쓰나미, 해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예, 예. 사실 뭐 원자력 발전소 그쪽에 사고가 났을 때도 이게 쓰나미로 인한 사고 때문에 그렇죠. 사망자가 많이 났었던 그렇죠. 거죠. 2차 피해죠. 네. 2차 피해, 3차 피해인데 이 지진 자체에 의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네. 정말 11년 전에도. 그런데 이제 2차 쓰나미에 의한 피해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그렇게 이제 기능을 전부 잃어버리고 엄청난 피해를 지금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특히 이제 동해안 쪽에 있는 그 발전 시설들은 쓰나미 대비가 더 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원자력위원회도 옛날 법에 제도 원자력위원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쓰나미 지진 대비한 전문가가 한 분이 원자력위원회에 있었고 네. 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쓰나미 대비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뭐 지진 안전지대라고 불렸지만 최근에는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아, 당연히 배워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는 1년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났을 때 지질 조사를 하자고 전 국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 지질 조사는 첫째 시간이 20년, 30년 최소한도 걸리고 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돈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질 조사가 몇 군데인지는 우리 YTN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저로서는 의심이 가서 지금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네. 지진에 대한 대비, 또 뭐 원자력 발전소 위험성도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예, 걱정하고 있는 시설면으로는 부분이죠. 예, 어떤 또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그 포항 지진이나 경주 지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 포항 지진 때 보면 지진 대피소라는 용어가 나왔고 네. 네, 나왔는데 이거 우리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진 대피소하고 이재민 그 수용소, 예. 이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체육관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예. 지진 대피소는 긴급하게 지진이 났을 때 얼른 들어가서 추가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시설을 우리가 지진 대피소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넓은 공간이 있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이재민들을 모셔다 놓고 보호해주는 그런 체육관을 지진 대피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진 대피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그렇군요. 이건 좀 생각을 달리해서 빨리 필요한 곳에 특히 동해안의 경주나 포항 쪽에는 많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재민을 수용하는 시설이 지진 대피소는 아니다. 그렇죠. 그 용어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또 준비를 또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